백전백승 천기대운은 39회 차네요. 오늘은 나에게는 어떤 살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대학에 있는 용어예요. 소위 지지 재경물자요 언욕지요 지지 재증물이 공길이야 일어나 우리의 지식을 깊은 경지에까지 발전시키려면 응당 사물의 현상을 투철하게 직시하고 모든 사물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세상 살려면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도 가정의 이치, 남편의 이치, 아내의 이치, 자식의 이치를 알아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이치를 알아야죠. 이치를 모르고 무대뽀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뭐 땅 판다고 해서 물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또 마음을 다해 그 사물의 본질과 원리를 탐구해야 할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어떤 서원을 세우면 그 서원에 대한 서원을 만들고 이루기 위한 근원부터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 고통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업을 하는데 뭐가 힘들다라고 하면 힘들게 된 원인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뭐 사람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하늘에서 별을 딴다든가 뭐 세상을 내 마음대로 바꾼다든가 수입을 내 마음대로 한다든가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할 수 있는 원인을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서 또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만족할 줄을 또 알아야 돼요. 한없이 탄만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왜 어려운 삶을 살게 됐는지를 살펴야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의 그 이유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슬기롭게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이죠. 원인도 모르고 무대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벤츠를 샀어. 벤츠를 샀는데 차 고장 나지 말라고 사고 나지 말라고 뭐를 해요? 고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차 사고 나지 말라고 고사를 지내는데 향을 키워놓고 초를 켜놓고 고사를 지내는데 차에다가 재앙 들어오지 말라고 또 빨간 헝겊을 씌워놓고 고사를 지냈는데 그동안에 향이 넘어지고 이래가지고 헝겊에 불이 붙어서 벤츠가 홀라당 다 타버렸어. 나왔습니다. 인터넷 방송에. 그럼 고사를 사고 나지 말라고 지냈는데 고사 때문에 사고가 난겨. 그럼 어떻게 된겨? 벤츠가 향냄새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이런. 응? 그렇지 않아요? 원인을 확실히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도 차 사면 고사 지내? 차에다가 술을 따르면 차가 술 차면 어떻게 해? 누가 운전을 잘해야 돼요? 차가 잘해야 돼요? 운전사가 잘해야 돼요? 운전사가 사고 나는 이유가 왜 있는지 여러분들 알아? 언제 한번 그 조사해서 발표를 했어요. 10%는 부주의. 그래서 사고가 부주의로 생긴 건 10%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20%는 뭐예요? 직장에서 열받는 일. 그거 가지고 끌탕 죽이고 고민하가 승질 나다가 팍 밟고 해가지고 사고가 난다. 70%는 어디요? 가정. 와이프나 남편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고민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을 알면 차에다 고사를 지내야 돼? 남편이나 아내한테 고사를 지내야 돼? 첫째는 자기 자신 운전하는 사람한테 고사 지내야지. 마음의 고사.
결국 차 사고도요. 90%는 내 마음이 속상해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체험 안 해보셨어? 혹시 화나고 이럴 때 콱콱 안 밟아? 핸들 팍팍 안 틀어? 사고의 요인이야. 세상의 모든 삶의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원인을 바르게 분석해야 돼. 그래 해결책이 나와. 나에게 주어진 여건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 같고 불평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빨리 깨부숴야 돼. 하루 24시간 누구와나 같아요? 틀려요? 같아. 모든 생로 병사나 희로의 이치가 똑같이 주어져. 그런데 해결하는 방법에 따라 해결하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에 대해서 쭉 대략 이런 살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대해서 알아봤어요. 살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있는데 언제 발발하느냐 그것만 알면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럼 언제 발발하느냐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은 내 마음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내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따라서 일어나요. 사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 생기는 게 문제지 하나만 생겼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잘못 다스리면 합병이 되느냐 치유가 되느냐 두 길 중에 하나야. 그 잘못하면 합병이 생겨요. 관리를 잘하면 병이 없어져. 제가 교도소를 24년, 25년 이렇게 다녔는데 그 다니는 동안에 제가 느낀 거예요. 죄를 진 사람이 교도소에 처음 들어갈 때가 문제지. 처음 들어가서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친구나 주변의 인연들과 되고 자기의 마음이 또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인연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두 번 다시 사고를 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적으로 기울어져서 노력을 하는데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완전 범죄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실수로 잡혀왔어 하는 생각을 가진 애는 어떻게 하면 완전 범죄를 할 수 있는가 그 분야의 도통한 놈들만 사귀어가지고 도사가 되는 거야. 속된 표현으로 이게 방송에서 안 쓸 용어지만 또 그 안에서는 그렇게 쓰니까 인용해 쓰는데 빵제비가 되는 거야. 처음에 들어가서 누구하고 사귀느냐 인연을 맺느냐에 따라서 전문 감옥살이 하는 사람이 되느냐 두 번 다시 안 가게 되느냐 판단이 돼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질병이 됐던 사업에 실패가 됐던 부부싸움을 했던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두 번 다시 그런 걸 안 만들 수도 있고 전문적인 여건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갈림길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뭐예요? 반복이 되면서 주어져.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본래의 틀이 어디 있냐 하는 이야기예요. 내 본래의 틀이. 내가 본래의 틀이 절대로 나는 법에 어긋나는 나쁜 짓은 안 해야 되겠다는 사고를 확실하게 자기 마음에 인지를 시켜놓으면 절대로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떻게 돼요?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돈 버는 거나 뭐 쉽게 이렇게 되는 거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유혹의 손길이 뻗칠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돼요?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유혹에 쉽게 빠져요. 유혹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세월이 가다 보면 틀림없이 그것으로 망해요. 수영 잘하는 사람은 물에서 죽어요. 등산 잘하는 사람은 산에서 죽습니다. 교묘하게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남에게 이용당해서 죽어요. 그러나 항상 직신적으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돌과 같은 삶이지만 저는 그거를 추구를 해요.
누가 저한테 유혹해서 뭐 얼마를 줄 테니까 뭘 어떻게 하자, 뭘 이렇게, 전 요지부동의 천지개벽이 돼도 흔들림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살인이 뭐니 똑같아요. 전들 없겠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지만 어떻게 돼요?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대처를 못해서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냐? 자기 마음에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어떻게 됐든 우리가 학문적으로 무슨 생은 무슨 생, 몇 월생은 무슨 살이 있고 무슨 살이 있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다라고 해서 나 몰라라 해서는 그건 무지해지는 거예요. 알고는 이때 어떻게 돼요? 대처 능력을 키우고 처리법을 배우고 또한 그걸 알고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누가 그러대요. 술집에 안 가는 사람이 정말 현명하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술집이라고 해도 색시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색시집에 가도 술집에 가도 업무상 할 수 없이 손님 대접을 하기 위해서 가더라도 근본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다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죠. 고스톱 하는데 안 가는 사람도 훌륭하지만 사실 그 사람보다 고스톱장에 가서라도 투기나 이런 남의 돈을 꽁으로 따먹으려고 하는 마음을 안 내는 사람이 훌륭한 것이에요. 시장 한복판에 가서 나쁜 걸 보더라도 아무리 유혹을 하더라도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지 시장에 안 가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기 몸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살 또한 똑같아요. 어떤 살이 몇 시까지가 나를 얼만큼 휘감고 있을지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만 키우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있다라고 해서 떨 것도 없고 없다라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 없다라고 해서 뭐 영원히 그게 안 오느냐? 아니에요. 학문적으로는 없을진 몰라도 우한이 들어오는 게 냉정히 보면 다 살이에요. 우리가 먼지 안 마시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 이치와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94페이지죠? 나에겐 어떤 살이 있는가? 그죠? 자, 여기에 보면 쥐띠 같은 경우는 1월생이 상문중부 역마가 있어. 2월생은 중처육해가 있어. 자, 육해중처는 같이 꼭 쫓아다닌다라고 해 있어요. 또 3월생은 오기관 관부 같이 쫓아다녀요. 극자화계 같이 쫓아다녀요. 4월생은 사부 겁살 상형 같이 쫓아다녀요. 5월생은 격산 제살 같이 쫓아다녀요. 6월생 천살 구자 같이 쫓아다녀요. 천살은 남편의 덕이 없는 것이죠. 구자는 뭐예요? 아들의 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남편, 아들의 덕이 없는 게 천살, 양의 덕이 없다. 지난번 설명드렸죠. 7월생은 지살, 거꾸로 놓고 보면 아내의 덕이 없다. 8월 오기, 상냥, 도화. 오기, 상냥 같이 끼죠. 그 다음에 9월생, 지금 쥐띠하고 있는 거예요. 월살, 오기살, 조객살, 오역살. 월살, 오역하고 같이 껴요. 오역은 부부지 각자의 전체살별 신체결연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부인과 인연이 없고 또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하는 기운이 도는 게 오역이. 월살은 19에서 23살에 대액 닥쳐서 고독, 재난, 실패, 초래, 가출 이런 게 형성이 되는 거. 10월생은 병부, 태음, 망신, 병부, 태음 같이 들어요. 병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망신이라는 것은 남난, 연한을 뜻하는 것이죠. 11월생은 입사, 장성. 입사는 뭐예요? 승려가 되거나 조용한 데로 찾아다니는 것. 장성은 뭐예요? 밖에 나가서 출애 성공, 금이 환양해라. 여자가 장성을 끼면 어떻게 돼요? 나가서 돈 벌어서 가정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했죠. 12월 이처 반한. 산명수려 매사호전이다라고 했어요. 산명이 좋고 집에 있질 못해요. 나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천상모 이처, 아내와 떨어져 살아야 되죠. 여자가 이런 기운이 있으면 이부가 되겠죠. 쥐띠의 월별로 있는 살이에요. 이게 보면 소띠, 자 호랑이띠, 토끼띠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살펴봐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살의 흐름도 있죠. 띠에 따라서
월이 조금씩 변하는 과정이 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살도 결국 어떻게 돼요? 기운에 따라서 돌고 돌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 자기 역량에 있다라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평생 갈 수 있지만 띠에 따라서 월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살살살 돌고 있어요. 그 이치를 알면 아주 간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책에 이렇게 다 기록해 놨지만 사실은 내 머릿속에 이게 다 있는 거거든요. 태음이다 하는 것은요. 쉽게 예를 들면 그 음기, 큰 음기, 보이지 않는 영향으로 해를 입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보면 거기 설명도 다 해놨을 텐데 태음 설명 안 해놨나요, 제가? 네? 있죠. 몇 번에 있어요? 거기 있네. 음기에 빠지는 기운. 누가 태음에 있어요? 예.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운이 있다라고 해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인품을 제가 어느 정도 알잖아. 그러니까 뭐 그게 있다라고 해서 그런 살이 그대로 작동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아셔야 돼. 하지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있지만 그 살이 있다 해서 살의 기운이 그대로 나타나는 건 아니다. 그 반대로 놓고 보면 그 살의 기운이 있다라고 해도 그 살의 기운보다 더 또 끔찍한 일도 있을 수도 있다. 참고만 하시면 돼. 소띠는 소띠들이 이제 유심해서 듣겠네. 1월생은 삼형, 겁살, 2월생은 제살, 상문살, 격산살인데 제살이라는 것은 노력해도 노력의 대가가 안 나오는 거죠. 노력해도 노력의 대가가 없는 거예요. 3월생은 구자 천살인데 이런 사람들이 자손이 귀해요. 자손이 귀하고 아버지 덕, 지아비 덕, 아들 덕이 없는 경우가 많아. 또 4월에 오기관 관부다는 것은 일종의 공방이지요. 또 5월에 도화, 사부, 오기 이런 건 상냥이다 하는 것은 부부지, 각자유의, 전처사별, 신체결연해라 상냥 떨어져 있는 거죠. 도화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매사가 다 도처춘풍, 화류춘성 가는 곳곳마다 봄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주색에 뛰어나다는 기운이고요. 6월이 오역, 월살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한번 보세요. 소띠들이 5월, 6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엄청 일을 많이 하지요. 그걸 대충 이렇게 견주어 보면 돼. 5월소 같은 경우는 일하기 시작할 때요. 그죠?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일을 하죠. 그러니까 꽃피는 봄에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일을 하고. 6월 같은 경우는 보면 한참 일해가지고 힘들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사 짜증나고 힘들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역, 월이 끼는 거고. 보편적으로 소띠들이요. 젊어서 부모하고 이별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소띠들이. 보편적으로. 왜 그럴까요? 응? 왜 그러는 것 같아? 소들은 어미소가 될 때까지 주인 밑에서 크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많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송아지 때 조금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내다가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객지로 많이 돌아다니는 띠태생들이 소띠들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소띠들이 또 쎄빠지게 일을 하면 자기가 결실을 가져요. 주인 좋은 일만 시켜요? 주인 좋은 일만 시켜요. 참고적으로 하셔야 돼. 7월 망신이 끼고 8월 입사 장성이 있고 9월 이처 반환이 들고 그 다음에 10월이 중부 역마. 중부다 하는 것은요. 바로 뭐예요? 남편이 거듭된다는 거죠. 역마가 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1월 중처 병보 태음 육해 12월 극자오기 화계다. 그 다음에 이제 호랑이가 1월이 지살 2월이 도화 상냥 오기 3월이 오역 월살 상문 오기 4월이 망신 5월이 장성입사 오기관 관복 이렇게 보면은 띠별로 이게 뭐예요? 자꾸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핵심을 딱 알고 있기 때문에 대번하는데 여러분들은 한참 계산해야 될 거예요. 그래도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기 좋게 내가 이렇게 설해놨어요. 이렇게 써놨어. 이거 하나도 안 써도 겁재천지연월망 장반영문과 뭐 이게 돌리면 금방 딱 나오거든. 근데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들 보기 좋게. 자, 6월이 반한 이처 사부, 7월이 중부 영마, 8월이 육해 중처, 9월이 화계 극자 그랬는데 9월에 와서 화계 극자가 꼈어요. 호랑이 띠는. 그 다음에 토끼. 자, 1월이 망신, 태음, 병보가 끼고 6월이 화계 극자, 오기관, 관보가 끼고 그 다음에 12월이 오욕, 월살이 끼고 용띠는 자 1월이 조객, 중부, 역마가 끼고 6월이 천살, 구자가 끼고 12월이 이처, 반환이 끼고요. 뱀띠 같은 경우는 1월이 삼형, 겁살 끼고 6월이 상문, 오욕, 월살 끼고 12월이 극자, 오기, 화계가 껴요. 그 다음에 말띠는 자 1월이 지살이 끼고 6월이 반환의 이처가 끼고 12월이 구자, 천살이 껴요. 자, 그 다음에 양띠는 자 1월이 망신이 끼고 6월이 화계 극자가 끼고 12월이 오욕, 월살 오기가 껴요. 그 다음에 원숭이띠는 1월이 중부 역마가 끼고 6월이 병부, 태음, 천살, 구자 끼고 12월이 이처, 사부, 반환이 껴요. 그 다음에 닭띠는 1월이 사부 또 삼형, 겁살이 끼고 그 다음에 6월이 조객, 오역, 월살이 끼고 12월이 극자, 오기, 오기관, 관부, 화계가 껴요. 그 다음에 개띠는 1월이 오기관, 관부, 지살이 끼고 6월이 반환, 이처 끼고 12월이 구자, 천살이 껴요. 돼지띠는 1월이 망신이 끼고 6월이 화계극자가 끼고 12월이 오역, 월살, 상문, 오기가 껴요. 요거는요 여러분들 교재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 시간 낭비야.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 백전백승 책에 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평소에 여러분들 대충 넘어갔던 상황일지는 모르지만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자세히 살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 전 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그 살에 대한 해설이 다 있죠? 해설이 다 있어요. 그 해설을 살펴보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언제 나쁘게 되느냐 하는 건 이제 조금 있으면 배우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것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요렇게 있다라고 하는 영역만 알면 되고요. 자, 요것도 잘 살펴보면은요, 여러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이 있어요? 오행에는 삼합이라는 게 있죠. 삼합. 삼합이 뭐예요? 삼합이라고 하니까 뭐 어떤 사람이 이건 따져보지도 말고 결혼해라 해서 결혼해서 망친 사람들 많아요. 그 합이 아니요. 같이 다니는 게요. 같이. 뭐가 같이 다녀요? 쥐띠는 이렇게 같이 다니죠. 소띠는요? 누구랑 같이 다녀? 얘네들이 항상 친구예요. 꼭 같이 다녀. 그 다음에 또 호랑이는요? 같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토끼는 이렇게 같이 다녀요. 자, 잘 살펴보세요. 삼재가 같이 들고는 알지요? 꼭 같이 다니지요. 살도 살펴보세요. 살도 따져봐요. 같이 껴요. 같이. 신의 5월에 낀 살이 진과 자의 5월에 낀 경우가 많아요. 자, 술에 낀 것이 인옷을 같이 끼는 게 많아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얘네들 같이 다녀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 외우는 법을 가르쳐 주려면 너무 복잡해. 4, 1, 17 수학적인 계산도 해야 되고 7, 4, 1, 10 해야 되고 이걸 따져서 해야 돼.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이따 가르쳐 주고 요렇게 해서 항상 따라다닌다 하는 걸 참고로만 알고 있어요. 요 이치만 알면 이거 계산 안 해도 그냥 다 나오지요. 뭔 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무슨 태생의 몇 월생이다 하면
저는 대번 알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갑인생에 예를 들어서 뭐 4월생이다라고 하면은 제살격구가 따라오거든. 그 다음에 고가가 따라오고. 그러니까 이게 딱 계산이 돼서 나와. 근데 여러분들 이것까지 가려면 이게 척척척척 돌아가야 돼. 이 이치만 아니라 수학적인 계산도 이게 팍팍 돌아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 무슨 태생의 몇 월생이다 그러면 뭔살 척 나와. 근데 요거에서부터 발주가 되니까 요거를 잘 살펴보면 얘네들도 같이 다니는군 하는 이치만 알면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쉬워요. 이제 요까지 내가 설명해 줬는데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할 테고 연구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내 건져 두겠지. 그것도 자기 근기겠지. 그렇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을병정 천간에 한 살의 분리라 갑을병정. 그러면 살도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식간에 대해서 따로 형성이 돼. 그럼 갑년생이다. 갑년생이다. 갑년생은 누가 있을까요? 첫째는 갑자, 또 갑인, 또 갑진, 또 갑오. 둘씩 건너뛰는겨. 그 다음에 갑신, 또 갑술. 이렇게 했죠? 똑같은 천간에 갑이 들어가는 건 6개씩 있어. 갑을병정 무기경신인 게 10개에 다 6가지 식구들을 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0갑자예요. 그래서 6개가 들어가. 그래서 갑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갑자 1924년생 84년생, 갑인이 74 2034년생, 갑진이 64 2024년생, 갑오가 54년 2014년생, 갑신이 1944 2004년생, 갑술이 34 94년생. 바로 1월생이 사관 파가 고진이 들어. 갑자가 들어가는 게. 5월생은 정랑 소랑이 들어. 정랑, 소랑, 무속인이 되기가 쉬운 기운이죠. 8월 육합이야. 10월 대모야. 4월생 과숙이기. 6월 팔패. 8가지로 다 망하는 거고 과숙은 혼자 사는 것이죠. 9월생 철랑 대패. 무속인이 되지 않으면 깨진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따져봐. 갑년생이 9월생이야. 갑년생.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인의 9월생이다라고 하면 냉정히 따져보면 갑년에 9월이니까 뭐가 들어요? 여기에 철랑, 무속인이 되라는 기운이 들어. 그럼 이게 어떤 기운에 따라서 달라요? 이게 호랑이 뛰면은 뭐 장군기가 올 테고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에 토끼면은 뭐 산신 기운이 올 테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그게 따로 다르잖아. 예를 들어서 9일이니까 9월생이니까 또 달리 오잖아. 그러니까 갑의 9월생이라고 무조건 뭐 무속인이 되라 이건 아니야. 단지 그런 기운은 있다 하는 얘기. 다른 사람보다 수월타. 그럼 무속인이 되라라고 하는 건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 정신을 자기가 지탱하기가 어렵다. 남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탐욕에 빠지기 쉽고 흔들림이 많고 직장 직업에도 좌충우돌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11월생은 사명살이다. 그 다음에 을년생은 뭐예요? 을축, 을은 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을년은 음이니까 음으로 가요. 축, 묘, 사, 미, 유, 해. 이렇게 가요. 양은 양으로 가고 음은 음으로 가요. 그러니까 을축, 을묘, 을사, 을미 또 뭐예요? 을유, 을해.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을에 해당이 되는 건 3월생은 사관, 소랑, 5월생은 육합, 10월생 과숙, 대모, 또 4월 고진, 6월 파가, 11월 정랑, 12월 철랑, 팔패, 대패. 자, 아까는 화계가 제일 큰 문제라고 했는데 이 바로 무슨 년생이냐 여기에서는 가장 거꾸로 온 게 철랑의 기운이에요. 철랑. 철랑의 기운은 흔들림이 굉장히 많은 기운이죠. 또 병년생은 병자, 병인, 병진, 병호, 병신, 병술생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1월 소랑, 또 4월 고진과숙 사관, 6월 팔패 파가, 7월 육합 파가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9월생 철랑 대모, 10월생 사명, 12월생 대패 정나 이러는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겁재천지연을망 장만영육화해서 화개가 끼는 사람은 꼭 3년 정도 동안은 기운을 이렇게 식혀내세요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철랑 기운도 그렇게 하면 되고 화개가 낀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꼭 뭐가 걸려도 걸려. 철랑, 뭐 화개에 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런 성향이 커요. 그 다음에 정년생은 정축, 정묘, 정사, 정미, 정유, 정해생인데 2월생은 파가, 3월생은 사명, 4월생은 과수, 5월생은 정랑, 사관, 6월생은 팔패, 7월생은 소랑, 고진, 8월은 대모, 10월생은 욕합, 10월생 철랑, 대패 이러죠. 그 다음에 무년생, 무자, 무인, 또 무진, 무오, 무신, 무술생이 되죠. 그래서 요것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들 돌아가고 있어요. 기운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 위치 알아야 돼. 자, 예를 들어서 뭐 정에 있던 것이 무에서 어떻게 변했는가, 무에 있던 것이 기에서 어떻게 변했는가 가만히 따져보면 요렇게 돌아가고 저렇게 돌아가네 하는 것을 한눈에는 모르지만 두 눈에는 알 수 있어요.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그래서 기년생, 1월에 과숙, 3월에 대패, 5월에 사명, 6월에 파가, 대모. 내 노트에 보면 이거를 옛날에 공부할 때 제가 쫙 도표로 그려놔가지고 했던 것이 있어요. 그건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왔는데. 다음에 경년생, 경자, 경인, 경진, 경호, 경신, 경술에 해당이 되죠. 1월이 소랑, 2월이 정랑, 3월 대패, 4월 대모, 5월 파가 이렇게 해서 12월생 사명. 자, 신년생은 신축, 신묘, 신사, 신미, 신유, 신해 이런데 자, 2월이 팔패, 3월이 육합, 7월이 과숙, 8월이 소랑, 정랑, 10월이 파가 고진 이랬어요. 임년생, 임자, 임인, 임진, 임호, 임신, 임술생이죠. 1월이 고진, 사명, 파가 해서 6월이 대패, 철랑, 소랑, 10월이 사관, 여기에는 왕창 몰려 있죠. 개년생, 개축, 개묘, 개사, 개미, 개유, 개해 그랬는데 자 1월에 과숙이에요. 그 다음에 6월에 육합, 팔패, 그 다음에 12월에 철랑 이렇게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월 생시에 따라서 또 살이 달라요. 엄청 여러 종류로 들어오죠. 엄청 여러 종류로 들어와요. 뭐 육해, 공중, 지상, 지하정으로 다 들어와요. 참고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알고 계시죠? 시 2시간씩 그지요? 자시가 0시에서 1시 사이요. 그래서 2시간씩 변해가는 게 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야. 그런데 생월에 따라서 다른 게 있어요. 또 1월생은 무슨 시 태생이냐에 따라서 1월생이 자시생이면 무정관살 들어와요. 정이 없어. 그 다음에 축시생 염왕관살이요. 이건 함부로 어디 무서운 데 가지 말아라. 인시생이 단명관살, 무정관살이 들어와. 이게 좀 깨끗한 거죠. 그 다음에 진시 옥분, 미시 염왕, 유시 무정관살. 2월생 자시가 무정관살, 또 묘시가 단명관살, 또 유시가 무정관살. 자, 3월생 자시생 무정관살, 진시생 욕분관살, 유시생 무정관살. 4월생 축시생 단명관살. 이게 단명관살이 좀 깨끗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미시생 욕분관살, 해시생 무정관살. 5월생 진시생 염왕관살, 또 해시생 무정관살. 6월생 진시생 염왕관살, 미시생 욕분관살, 해시생 무정관살. 여러분들이 책을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띄엄띄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설명하려면 지루해. 7월생 자시생 염왕관살, 진시생 단명관살, 술생 욕분관살. 8월생 자시생 염왕관살, 신생 무정관살. 9월생 자시생 염왕관살, 오시생 단명관살, 염왕관살. 10월생 자시생 무정관살, 인생 염왕관살, 미시생 단명관살. 11월생 축시생 용분관살, 그 다음에 오시생 무정관살. 12월생 자시생 단명관살, 인생 염왕관살, 오시생 무정관살. 자,
살이 이렇게 많아요. 태세, 년, 월, 일, 시에 골고루 다 들어와. 그러니까 대충 살펴봐도 1인당 모여 한 대여섯 개에서 기본이 한 10개는 갖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거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해결책은 내운기가 약할 때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또한 부부가 극의 인연일 때 좀 심하고 합의 인연이 들면 덜 심해요. 그래서 부부가 극일 때는 상당히 심각하게 오고 다행히 아이들이 극의 기운을 연명해주는 합의 기운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면 살의 기운도 약해질 것이고 부부는 합이 드는데 자식의 역으로 돌아가지고 자식의 기운이 나빠서 해를 줄 때는 부부의 기운도 덩달아 나빠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 자기 개인적인 사주팔자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부부의 여건, 자식의 여건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해간다는 거 참고로 하시고요. 106페이지. 인간관계는 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혹여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면 상대는 문을 열지 않는다. 주는 마음은 열린 마음이다. 내 것을 고집하지 않고 남의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그의 말과 마음을 받아주는 것, 그것이 열린 마음이다. 나를 낮추는 것은 열린 마음의 시작이다. 나를 낮추고 저 평지와 같은 마음이 되면 거기엔 더 이상 울타리가 없다. 울타리가 좁으면 들어설 자리도 좁다. 많이 쌓고 싶으면 울타리를 넓게 치고 더 많이 쌓고 싶으면 아예 울타리를 허물어라. 넓은 들판에 아무리 많은 양을 쌓아놓아도 여전히 빈자리가 남는다. 열린 마음은 강하다. 아무것도 지킬 게 없으니 누구와도 맞설 일도 대적할 일도 없다. 열린 마음에는 일체 시비가 끼어들지 않는다. 진정으로 강해지려면 마음을 열고 끝없이 자신을 낮추어라 그랬어요. 살에 대해서는 꼬꾸롬하고요. 여러분 알면 머리가 뺑뺑 돌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서 책을 보면 또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궁합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머리가 뺑뺑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수록 재미있는 과정이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궁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오늘은 요것으로서 여러분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개인심지 영막불유지 천하지물 막불유리 일하나 대학에 있는 내용이고요. 범부는 사람을 하나도 다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성현은 뭐예요? 다 쓸모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왜 그럴까요? 범부는 자기가 필요한 대로 쓰려고 하니까 쓸 사람이 없고 성현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쓰임에 따라 쓰기 때문에 못 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치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타고난 영특함과 지각이 있는 것이요. 세상의 사물도 자연의 법칙과 원리를 지니고 있느니라. 그래서 바로 뭐예요? 타고난 영특함과 지각도 알아야 되겠지만 또 세상의 사물, 자연의 법칙도 그 원리를 알아야 우리는 적재적소에 활용을 해서 지혜롭게 성공과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다. 여러분들 성공과 행복의 길 가실 기원 드리면서 백전백승 천기대요 39회차 서길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